자, 이제 547페이지입니다. 547페이지 2번 도로부터 합시다. 도로. 1번 도로 해가지고 통행도로에 의해 그러는데 도로. 우리가 보통 이렇게 도로가 있고 도로입니다. 도로. 일면 길입니다. 길. 옆에 땅이 있다 그러면 이 땅이 맹지냐 아니냐 따지는 거예요. 맹지인가 아닌가.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도로 길이란 뭐냐 길이. 우리가 공도로 공적인 도로, 공도로, 밖에 나가면 공도로 그럽니다. 공도로가 뭔가 이러면 안 돼요. 공적인 도로, 법에서 인정하는 도로. 이 도로는 우리가 배우는 지금 건축법입니다. 건축법에서 인정하는 도로가 공도로예요. 건축법상 도로는 원칙 예외해가지고 원칙 도로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사람이 다녀야 돼요. 두 번째 차가 다녀야 돼요. 세 번째 4m 이상이 돼야 돼요. 네 번째 국계법, 도로법, 사도법, 기타 관계법령 무슨 법이든지 관계없어요. 법에 의해서 뭐 한다고? 신설한다고 또는 변경한다고 법에서 고시가 돼 있으면 도로입니다. 또는 건축 허가를 하거나 또는 신고를 할 때 어디서 어디까지 가지고 위치를 지정해서 공고를 하면 자, 도로가 있다. 갑이 건축하겠다. 허가해줘, 안 해줘요? 안 해줘. 내가 이만큼 길 내면 허가해 줄 겁니까? 허가해줘. 그때는 허가해주면서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 몇 메타, 폭 몇 메타 쫙 해가지고 공고를 딱 한다고. 그럼 이거는 건축법상 도로가 된다고. 이런 얘기요. 이게 이제 건축법에 말하는 도로인데 그러면서 이 도로에는 아직 개설이 안 된 도로, 예정도로도 포함이 됩니다. 건축법 도로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거 예정도로도 포함이 된다. 저게 가장 중요하고 원칙은 이런 네 가지 갖춰지면 예외적으로 이런 조건을 못 갖춰준다. 차가 다니라는데 지형적 조건으로 차량 통행이란 도로 설치가 곤란하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폭 3m 이상이면 차 못 다니지만 도로라고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경사지 계단으로 된 도로. 사람은 다니지만 차는 못 다니는 도로였어요. 두 번째, 가다가 막힌 막다른 도로인데, 막다른 도로, 꼴묵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막힘이 없는 도로. 무슨 도로? 통과도로. 몇 메타? 4m. 가다 막힌 이 도로가 막다른 도로. 도로 폭은 막다른 도로 길이가 몇 메타에 따라서 폭이 달라지는데, 출제 가능성은 한 95%는 없어요. 거의 안 나와요. 합격하고 난 다음에 이게 모르면 땅 중계가 안 돼. 땅 중계가. 그래서 배우는 거예요. 첫 번째, 막다른 도로 길이가 10m 미만이다. 그러면 그 도로 폭은 2m 이상이 돼야 되고, 두 번째, 10m 이상에서 35m 미만이다. 그러면 그 폭은 3m 이상이 돼야 되고, 세 번째, 35m 이상이다. 그러면 그 폭은 6m 이상. 근데 이것도 나중에 이제 시험 끝나고 난 다음에 35 이상은 6m인데 그 또 예외죠. 도시 지역이 아닌 읍면은 몇 m까지? 4m까지 그런 예외가 있으니까 그런 거 다 알아야 나중에 실무한다고 실무. 땅 작업해서 팔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이것은 시험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시험에서 중요한 거 실무 때문에 이걸 알아놔야 되고 그래서 원칙 건축법상 들어가야 되면 사람이 다니고 차가 다니고 차 반드시 다니냐? 예외는 있죠. 안 다니는 경우도 있죠. 4m 이상 되고 반드시 4m냐? 아니요. 2m 돼 있고 3m 돼 있고 6m 돼 있고 법에 의해서 고시 돼야 되냐? 물론 그러면 좋겠지만 법에서 고시가 안 된다 하더라도 위치 지정 공고한 것도 됩니다. 그러니까 예외가 있는데 사람은 반드시 다녀야 되냐?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사람은 반드시 다닌다. 그래서 사람이 못 다니는 도로 무슨 도로요? 자동차 전용 도로를 건축법은 도로라고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자동차 전용 도로는 도로가 아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에 접한 땅은 전부 다 뭐다? 맹지다. 그렇게 알고 그래도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거 개설이 안 된 도로, 예정 도로도 건축법 도로에 포함된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반드시 알아야 돼. 중요하니까 알아놓고. 그 다음에 548페이지 가면 3번 이제 대지와 도로의 관계, 이제 접도, 도로에 접해야 될 길인데, 건축물의 대지는 그 말은 건물 짓는 땅은 이 얘기죠.
2m 이상이 도로에 접해야 됩니다. 그 도로에는 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 이렇게 건축물의 대지는 그러면 이 땅에서 건축을 하고 싶으면 쉽게 말해 허가를 받으려면 이 대지가 도로에 얼마를 접해야 2m 이상을 접해야 허가를 해준다. 그래야 이 대지 안에 있는 건축물에서 뭔가 비상사태가 발생할 때 쉽게 말해 불이 났을 때 살려면 일이 대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일이 대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대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건축법에서 바라보는 땅은 전부 다 뭐라고? 대지라고 대지. 건축법에 바라보는 땅은 전부 다 뭐다? 대지다. 대지는 전부 다 뭐한다? 건축한다. 나만 집 짓습니까? 옆집도 집 짓지. 우리만 집 짓는데요. 옆집도 다 집 져놓고 도둑놈 보고 마음대로 들어오라고 개방합니까? 담장 쌓고 담장 쌉니까 안 쌉니까? 싸죠. 담장만 쌉니까? 여기에다가 삼지창 꼽아놓습니까? 철조망도 하고. 옛날에 시골에서는 여기다 유리병 깨가지고 다 박아놨어요. 도둑 박는다고. 이거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 이런 상태에서 건물에서 화재 발생되면 가다가 삼지창이 걸린다. 철조망 걸린다. 이게 대피가 안 되는 구조니까 살고 싶으면 도로 밖으로 나가야 된다. 근데 왜 2m냐? 1m만 있으면 되지. 1m 있으면 왜 2m냐? 이 2m 겁니다. 비상사태 발생할 때 두 사람 이상이 동시에 대피하는 폭. 두 사람 이상이 동시에 대피하는 폭 몇 m요? 2m. 그래서 이 대지가 도로에 2m 접해야 비상사태가 발생되면 두 동시에 대피해서 산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2m 접해야 되는데 살려고 잽싸게 튀어나왔는데 이게 자동차 전용도로예요. 어때요? 더 빨리 주고요 그러면. 그러니까 자동차 전용도로는 제외한다. 그럼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대지는 도로에 2m 이상 접한다. 두 사람이 동시에 대피한 최소폭 기억하고 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그런 도로도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다만 다음 갖고 하나 해당하면 그러지 않는다. 자 이제는 2m 안 접해도 허가해 준다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자 1번 필지 이렇게 해서 2번 필지가 있다. 1번 필지 허가 나오긴 도로 접했으니까 허가가 나오지만 2번 필지는 안 나오죠. 2번 필지가 1번 필지 가가지고 허가 줬던다고 여기를 갖다가 내가 통행료를 쓰겠다라고 뭘 받으면 사용승낙서를 받으면 2번도 괜찮다 이 얘기입니다. 사용승낙서 받으면 된다 이런 얘기요. 출입에 지장이 없다 인정했으니까 두 번째는 무슨 얘기냐? 자 2번이 1번한테 가가지고 있잖아 내 땅이 막혔으니까 네 땅을 통해서 가야 되겠다. 사용승낙 해달라. 1번이 뭐라고 그래요? 눈에 뭐 들어가도 흙이 들어가도 눈에 흙이 들어가도 무슨 얘기요? 안 해준다는 얘기죠. 그랬는데 마침 여기에 법에서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있어요. 출입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해주면 됩니다. 그게 2번이요. 건축물 주변에 광장, 공원, 유원지 밖에 관계법령에 따른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통행, 일반인들 왕래하는데 지장이 없는 공주여서 허가권자가 인정하면 안 접해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농지법 따른 농지기 보관창고, 농막 안 접해도 허가 나옵니다. 이제 강화인데 강화는 2m 접하라가 아니고 갑자기 2m가 아니고 4m. 자 이런 건축물 건축하는데 건물의 규모가 커졌습니다. 연면적 2,000제곱 이상 규모가 꽤 커요. 연면적 2,000 이상이면 자 앞에 도로폭이 넓어야 돼요. 6m 이상. 6m는 차 두 대가 왕복하는 게 6m예요. 6m 이상 되는 도로에 많이 접해야 돼요. 2m가 아니고 4m 이상을 접해야 연면적 2,000 이상 허가를 해주는데 이 건물이 뭐냐? 공장이다 공장. 공장은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 될 때 그러니까 경장의 규제가 완화된다고. 공장은 연면적 3,000 이상이 되면은 6m 이상 되는 도로에 4m 이상을 접해야 연면적 3,000 이상 공장 허가가 나온다 이 뜻입니다. 이거 암기해야지 이해해서 풀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은 아니요. 암기 좀 하고. 그 다음에 도로의 지정 폐지 변경은 6월달 한 번만 딱 들으면 되니까 넘어가고 3번 건축선 중요하죠. 건축선.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할 수 있는 선 한계선. 자, 지금 이 대지에서 건축할 때는 이 선 넘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선이 건축선. 이런 선은 옆에 대지 소유자와 협의하면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선을 우리가 인접대지 경계선, 이것은 건축선 그럽니다. 밑에 보면 2번 건축선 지정에서 원칙은 건축선 원칙은 도로와 대지의 경계선입니다. 도로와 대지 경계선을 우리는 건축선입니다. 도로와 대지 경계선이 건축선이다. 근데 옆에 넘겨봤더니 3번 법정 건축선이죠. 좀 하여튼 이 책 보면 종종 좀 웃기는 게 좀 나오는데 이 목차를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막 쓰면 안 되거든요. 그냥 서연업에 못 맺히는 도로에서 건축선 예외 그러면 되는데 무슨 또 법정 건축선 해가지고 법에 정해진 이런 얘기인데 자 봐요. 이 도로 막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으면 몇 메터 나와야 돼요? 4m. 만약에 막혔다 그러면 달라진 게요. 길이 재가지고 2, 3, 6입니다. 근데 이게 막힘이 없다 그러면 막힘이 없는 도로 우리가 통과도로요. 통과도로 소요 너비는 4m예요. 4m 나오고 자 이렇게 대지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당연히 얘가 4m 이상이 돼야 되고 이 선이 건축선이 됩니다. 이 선이 건축선인데 실제로 재봤더니 4m가 안 되고 3m밖에 안 되더라. 이러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는 중심에 무조건 4m를 만들어야 되니까 중심에서 똑같이 양쪽으로 똑같이 공평 물려야 되니까 똑같이 4m에 2분의 1씩 똑같이 2분의 1씩 물려납시다. 2분의 1 물러난 선 이게 건축선이 돼요. 이렇게 해서 이걸 몇 메터 만든다? 4m 도로 만든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 이게 가로가 10m고 세로가 10m인데 이 땅 토지 면적은 얼마냐? 그러면 가로세로 해가지고 100제곱미터. 지금 이 부분의 면적이 이게 뭐라고 말해요? 소요너비에 못 미치는 도로하고 건축선 사이 이 부분의 면적은 대지 면적은 제외예요. 토지 면적은 100인데 대지 면적은 이 부분이 빠지니까 9.5가 된다고. 그러면 이건 얼마 돼요? 95제곱미터. 여기에 더 곱하기 컴페 이러면 안 된다고. 여기에 더 곱하기 컴페에서 건축면적. 땅 중개할 때 자 우리가 이 땅 딱 가지고 있는데 갑이 뭐야 갑이 나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되는 딱 60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테니까 괜찮은 땅을 찾아보세요. 60제곱미터 되는 딱 집 짓는다 집. 최소 60제곱미터는 돼야 됩니다. 최소 60제곱미터.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딱 중개해, 이 땅 중개. 중개인데 어디냐, 얘가? 2종 일반주거다. 2종 일반주거. 면적이 토지 면적이 뭡니까? 딱 100. 2종 일반주거 건폐율 얼마다? 60%다. 그럼 이거 딱 설명해서, 그럽니까? 이 사람이 딱 와가지고. 60제곱미터 되는 건물 짓게 땅 찾아주세요. 딱 얘기해. 마침 이 땅에 사장님을 기다리고 있었네. 면적 얼마네? 100이니까. 곱하기 0.6 해가지고 얼마입니까? 딱 떨어지는 60이네. 괜찮죠? 중개를 딱 했어요. 중개를 딱 했는데 이 사람이 사가지고 건축을 하려고 봤더니 소요너비에 못 미쳐서 이 부분이 빠진다고. 얼마 된다고? 95가 된다고. 곱하기 0.6 하게 되면 얼마 됩니까, 이거? 69, 54. 54에다가 65, 30. 얼마네? 57제곱미터밖에 안 되네. 이러면 어쩐다고? 1번. 핸드폰 끈다. 2번. 이게 중개 사고가 터지니까 그러니까 우리 공법에서 했던 내용은 전부 다 실무. 모르면 중개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다 알아야 돼요. 토지 면적은 포함되지만 대지 면적은 제외되니까 건축할 때 쓰는 것은 대지지 토지가 아니라고. 그래서 뭐라고 설명하냐? 이 땅은 분명히 만약에 갑이 이거를 산다 그러면 당신의 소유권은 100제곱미터지만 건축을 할 때는 95만 써야 됩니다. 이 5제곱미터는 나중에 도로가 이만큼 100% 개설이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나중에 도로가 개설이 되면 수용당할 것이고 그때 보상금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당신 땅이지만 그때부터는 뺏길 겁니다. 그리고 당신이 건축을 하더라도 여기서부터 이렇게 건축해야지 네 땅이라고 여기 넘어가서 건축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먼저 나온 게 1번이 그런 얘기입니다. 소요너비에 못 미치는 도로, 소요너비에 못 미치는 도로 반대쪽 양쪽에 대지가 있으면 중심선에서 소요너비 2분의 1 물러난 선을 건축선을 하고, 그리고 소요너비에 못 미치는 도로와 건축선 사이분 대지 면적에서 제외. 두 번째, 이런 교훈이 있어요. 자, 똑같은 케이스인데 여기도 지금 가로가 10이고 세로가 10이다. 그러면 이 도로도 막힘이 없잖아요. 통과도로잖아요. 소요너비 4m가 나와야 되잖아요. 재보니까 몇 m밖에 안 되고 또 3m인데 양쪽에 대지가 있는데 이제는 반대편이에요. 반대편에 하천이 있다. 경사지, 낭떠러지, 선로부지, 철길이 있다. 이쪽이 공평이고 뭐고 이쪽이 후퇴가 안 돼. 후퇴가. 어쩔 수가 없는 케이스니까 자, 하천, 경사지, 선로부지가 있는 쪽에서 소요 너비 몇 메타? 4m. 물러난 선, 이 선이 건축선이 되고 이 부분은 대지 면적에서 제외한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3번 도로, 모퉁이 건축선은 출제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6월 달에 실무 때문에 6월 달에 한 번만 딱 하고 실무 때문에. 그 다음에 4번 지정 건축선, 의외로 예가 더 나오는데 지정 건축선 해가지고 지정 건축선은 이게 건축선이 어디라고 법에 정해져 있는데 이 따로 정해진 것 말고 따로 지정할 수 있다가 지정 건축선이요. 이렇게 도로가 있고 도로 폭이 몇 메타냐? 10m입니다. 10m. 10m 도로면 4m 이상이면 건축법상 도로로서 하등의 지장이 없어요. 땅이니까 전부 다 대지네. 건축법이 인정하는 땅은 전부 다 대지니까 대지가 이렇게 쫙 있어요. 도로 옆에 쫙 이렇게 있고, 자 10m 도로면 건축선이 여기하고 여기죠. 건축할 때 이렇게 도로에다가 이 선까지는 건축할 수 있다 없다? 있죠. 이렇게 바짝바짝 붙여서 짓는 게 좋아요? 아니면 이렇게 좀 떨어져서 짓는 게 좋아요? 바짝 붙어 짓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떨어지는 게 좋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바짝 지어서 좋은 게 있고 떨어져서 건축하는 게 좋은 게 있어요. 그것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런 건물이 무슨 건물이요? 상업용. 안에 들어가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간판이 안 보이는데. 상업용 건물은 길을 쓰고 밖으로 나오는 거고 주거용 주택이면 할머니 자네? 잠깐만. 주택이다 그러면 도로에 바짝 붙어 있으면 소음만 시끄러지 도움되니까 그러니까 주택은 떨어지는 게 좋고 상가는 붙어 있는 게 좋고 그럼 이건 무슨 얘기냐? 주로 사람들은 상업지에서 많이 다니는데 이게 도로고 건축선이면 여기까지 바짝 붙이니까 건물이 이렇게 딱 얘도 마찬가지로 상업지에다 건물이 이렇게 하겠지 이렇게 건축하겠지. 그러면 시야가 되게 답답해 보인다. 이것은 깝깝해 보인다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허가권자가 안 되겠다. 시가지를 좀 정비하자. 시가지 정비해가지고 이게 현재 법에 정해진 건축선이지만 이 건축선을 이렇게 잡아서 뒤로 물린다고 샥 물려놓고 여기도 이만큼 물려가지고 이렇게 건축선을 지정해준다고. 지정해주면 현재 있는 것들 어쩔 수가 없는 거. 이것은 철거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부터 짓는 것들은 전부 다 이렇게 뒤로 간다. 이렇게 뒤로. 이 건축선 밖으로 원래 건축선은 넘어오지 마라. 건축선이요. 뒤에다 건축하고 이제 두 개 봐봐요. 위아래. 자 건축하고 건축 어느 게 좋아 보입니까? 밑에가 훨씬 넓어 보인다고. 이러니까 시가지는 주상공인한 시가지니까 어디에서 도시지역에서 4m 이내까지 후퇴 지정할 수 있다고. 누가? 허가권자가. 그러면 도시지역에서 4m 이내 후퇴 지정할 때 허가권자가 혼자 생각을 할까요? 아니면 시민 할까요? 시민을 해야지. 시민해가지고 지정했으면 저만 할까요? 고시 할까요? 고시는 해야죠. 이래서 도시지역에서 따로 지정한다 해가지고 지정건축선 이 부분의 면적은 분명히 대지 면적이 포함이요. 토지 면적, 대지 면적이 포함은 되는데 건축만 하지 말아요. 건축하지 마. 물론 담장 싸도 안 되는 거고. 그 대신 차되는 것은
차 대지 말라고요? 건축하지 말라고요? 건축하지 말라고. 차 대는 거는 뭐라고 안 한다. 네 땅이니까. 근데 건축을 하지 마라. 건축하면 시야가 너무 답답해진다는 얘기요. 이래서 건축사는 따로 물려서 하는 거고. 근데 마침 이런 건물이 경매로 싸게 나왔다. 어쩐다고? 얼른 잽싸게 사가지고 건물이 낡았으니까 철거하고 다시 지어야지라고 딱 마음먹게 되면 다시 지으려고 어쩐다고? 안 되지. 너는 어찌하지? 뒤로 그때부터 이렇게 물러나서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가 하나가 쑥 들어가고 새로 지으니까 쑥 들어간 이유가 전부 다 이런 데 있는 거예요. 이런 건물 경매를 받았다 그러면 철거하고 다시 지은 게 유리하냐? 아니면 뭐 하는 게 리모델링 하게 되면 그대로 리모델링은 그대로 쓸 수가 있으니까 리모델링은 철거하는 게 아니니까 그 판단을 좀 한 번쯤은 해봐야 돼요. 그게 4번에서 나오는 지정건축사입니다. 특자시, 특자도, 시군구, 정정은 시간에서 건축물의 위치, 정비, 환경, 정비, 필요도 인정하면 위규정상 무시하고 체크합시다. 도시지역에서 4m 이내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도시에서 4m. 그 다음에 이제 2번 공고. 자, 특자의 특자도 시군구 정정 건축 지정하려면 그 내용을 지자체 공보 일간신문 홈페이지에 32장 공고하고 공고한 내용에 대해 의견 있는 데는 기간 내 의견 제시. 그 안 중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뭐가 있어야 돼요? 체계는 없다 하더라도 일단 뭐 할 것이다? 심의할 것이다. 심의 거쳐가지고 지금 이 공고는 뭡니까? 지정하기 전에 여기에다 하려고 하는데 주민 여러분 말하세요 이런 얘기고 지정하고 난 다음에 공고해라. 지정이 됐다는 사실을 알려라 이런 얘기입니다. 5번 건축선에 따른 건축잔. 5번에서 답이 가장 잘 나와요. 건축선에 따른 건축잔. 건축선이 넘어가지 말아요. 건축선이요.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안 된다. 자, 이렇게 지금 대지가 있고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법이 몇 메타냐? 10m입니다. 건축선은 도로와 대지의 경계선. 이게 건축선이니까. 자,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으면 안 돼요. 이게 건축선이니까 건축물과 담장은 이 선을 넘어가면 안 된다. 이렇게만 한다.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을 넘어서는 안 되는데 지표 아래 부분은 그러지 않는다. 땅 속에서는 건축할 때 이렇게 해가지고 땅 속에서는 이 부분이 어쩐다고 넘어갈 수가 있다고. 이거를 자르게 되면 이 기초 너비가 건물보다 넓어야 편신 기초를 균등하게 받아줘야지 똑 잘라버리면 넘어간다는 얘기가. 차가 도로 위로 밑으로 다니는 게 아니니까 도로 밑에는 뭐가 많아요? 상가도 건축물입니까? 건축물이지. 당연히 건축선 넘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표 아래에서는 넘어갈 수가 있다. 그래서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 안 된다. 다만 지표 아래로 넘어가도 좋다. 두 번째, 도로면 높이 4.5m 이하에 있는 부분은 4.5 이하에 있는 출입구 창문 기타 이하 유사한 구조물은 창문을 열고 닫더라도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 안 된다. 높이 재가지고 몇 m요? 4.5m. 쫙 해가지고 이거는 이하, 이쪽은 초가. 자, 모든 건물에는 반드시 창문이 있어야 되니까 창문을 열고 닫을 때 이 선을 넘어가면 되냐 안 되냐. 4.5는 고가나 육결이나 터널이나 차량이 다니는 통과 높이가 4.5까지는 차가다입니다. 차가. 그런데 지금 이 선 넘어가면 건축선이잖아요. 어디로 갔다고? 도로 밖에 뭐가 있다고? 차가 다닌다고. 4.5 이하 부분까지 차가 다니니까 열었을 때 뭐가 있다? 추돌의 위험이 있으니까 넘어가면 안 된다. 너는 넘어가도 괜찮다. 건물이 아니고 창문을 열고 닫을 때 넘어갈 수 있냐 없냐. 4.5 이하는 창문을 열고 닫아도 넘어가면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거기까지가 이제 대지하고 도로에 관한 사항이고 553페이지 4장 건축물의 구조 재료인데, 자, 구조 내력 이 부분은 할까 말까 6월달에 걱정합시다. 패스. 그러니까 패스하는 부분은 절대 지금은 읽지 말란 얘기입니다. 555페이지는 아예 패스가 아니고 X고, 556페이지도 X고 그런 건 보지 말아요. 57도 X고 보지 말고 아예 보지 말고,
58도 X고, 욕심내면 한도 끝도 없어요. 59도 X고, 60도 X고, 61페이지 옥상광장 이것은 6월달에 한 번만 들어도 괜찮아요. 저 밑에 4번, 큰 4번 큰 글자는 X고, 62페이지 X고, 63페이지 X고, 64도 X고, 65도 X고, 66 X, 67도 X, 68페이지 가게 되면 위에 짝 X하고 맨 밑에 방화지구 있죠? 방화지구. 방화지구. 이거 잡아야 되는데 방화지구. 방화지구가 뭐냐 그러면 경미보식의 고치 방방특 그 용도지구입니다. 용도지구. 우리가 용도지구 안에 건축자는 뭘 한다? 용도지구 안에 건축자는 이 법이나 타법이 규정했으면 절에다 절에. 이 법이나 타법의 규정 절에다 해가지고 자 공항시설 보호지구는 무슨 법으로? 항공법. 또 고도지구 뭐라? 도시관리계. 자연취락지구는 대통령령으로. 집단취락지구는 개특법으로. 개발진흥지구는 개발 지구단위계획과 개발계. 그리고 방화지구는 건축법. 나머지 기타는 절에 그랬잖아요. 건축법에서 이제 뭐라 했나 봅시다 이러니 건축법에서. 그래서 1번 내화구조. 국계법에 따른 방화지구에서 건축물의 주거부의 건축물. 건축물의 주요 구조 및 외벽은 내화구조를 한다. 건축물의 주요 구조 및 외벽은 내화구조를 한다 이 얘기고. 박스 보지 말고 2번 불연제로. 방화지구 안에 공작물 주거부의 공작물. 공작물에서 간판 간것과 밖에 대리지가는 공작물 중 지붕에 설치하거나 높이에 삼는 공작물의 주요 부채값이다. 불연제로 공작물 묶어놓고 불연제로 묶어놓고 공작물은 불연제로 한다. 결론 핵심이거든요. 건축물의 주요 구조 외벽은 내화구조. 공작물 주요부는 불연제로. 건축물 내화구조. 그래서 축하 공작물 불연제로 공연. 그래서 축하 공연. 건축물 내화구조, 공작물 불연제로. 그렇게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7번 마감제로 X 8번 570X 571페이지 그 지하층 아까 설명 다 끝났습니다. 무시하고 넘어가고 뭐 72페이지 뭐 범죄 그런 건 X입니다. 그런 거 언제 합니까? 못해요. 그러면 이제 5장 해가지고 지역지구 안에 건축물 지역지구 여기서부터 이제 다음 주 하고 지역지구 건축물 여기서부터 다음 주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문제 봅시다. 자, 1번입니다. 건축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 1번. 건축 면적 20제곱미터 주택을 철거하고 40인 주택을 축조했다. 뭡니까? 신축. 2번. 전부 철거하고 정정 규모에서 다시 축조했다. 개축. 그 다음에 건물 있는 대지에 담장을 쌓는 행위는 건축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공작물 축조? 아니요. 건물이 있는 대지에 담장 쌓으면 증축. 4번 10제곱미터인 창고가 있는 대지에 50주택을 지었다. 신축. 5번 기존 건물이 있는 대지에 기존 건물과 별도의 건물을 쌓았다. 예, 증축이죠. 증축. 2번 대수원범위 해당하는 거. 방화지구에서 외부 형태 변경 수성이죠. 수성. 2번 지붕 뚫뚫이 증설 옆면도 넓혔다. 증축. 3번 방화벽 10제곱미터 증설했지. 방화 손댔으니까 대수선. 4번 방화벽 10제곱 4번 벽면적 50수선 변경 내리벽이 아니네. 그러면 수서이죠. 수선. 5번 한 층의 중간을 막아서 두 개 층 만들었다. 증축. 층수가 안 들어갔으니까 증축. 3번 지하층 옳은 거. 1번 지하층은 건축물 층수를 산적을 포함한다. 층수에서 제외. 지하층의 바닥 면적은 연포 용제 그랬죠. 용제 그랬죠. 용적률 제외. 연포, 연면적 포함, 용적률 제외. 3번 건축주는 대리행위 정하는 용도 규모의 건축물 건축할 때 지하층 설치해야 된다. 아니요. 예, 그거는 건축주 재량입니다. 재량. 하든가 말든가 재량이고.
4번 지하층 건축물 바닥에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 2분의 1. 5번 지하층의 바닥면 연면적의 연포탕, 연면적의 포함. 4번 건축법 적용이 다 틀린 거. 1번 철도 선로부지 플랫폼. 철도 관련 시설은 건축법의 모든 것 다 안 씁니다. 검표이든 말든 적용되지 않는다. 다 적용하네요. 2번 하천법 하천구역 내 수문조작실 모든 것 다 안 써요. 대지 분할 제한 적용되지 않습니다. 3, 4, 5가 똑같은 거예요. 동시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아닌 보전관리로서 동읍이 아니다. 자, 지구단위도 아니고 동읍도 아닌 보전관리 6개 안 씁니다. 뭐 안 쓴다고? 첫 번째 도로에 관한 것들, 두 번째 방화지구, 세 번째 대지 분할 제한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화지구 안 쓴다? 3번 맞죠? 4번 건축선 안 쓴다? 맞죠? 5번 건축 허가도 안 쓴다? 그러면 보전관리는 허가 안 받고 그냥 짓겠네? 말이 안 되지. 건축 허가는 받아야지. 그래서 5번이 틀렸죠. 5번입니다. 종료, 용도 분류 잘못 연결된 거. 1번. 공동 구판장은 마을 그러면 일종. 공동 구판장은 일종. 그 다음에 1000 미만의 소방서 우체국 일종. 일반 일종 2종. 의원 1종. 오피스텔 업무. 6번 용도 변경 틀린 거. 1번 사용승인 받은 건축물의 용도 변경은 특자의 특자도 시군구의 용도 변경 허가받거나 신고해야 된다. 맞습니다. 2번 동일한 시설군 내에서 용도를 변경할 경우는 할지라도 근생시설 상호의 용도 변경은 특자의 특자도 시군구에게 건축물에 대한 계절 변경 요청하지 않아도 된다. 맞아요. 3번 영업시설에 속하는 용도를 문화집회 시설을 변경할 경우 허가 신고한다. 영업이 자산 전 문영 문역이니까 영업이 문화 올라갔으면 올라갔죠. 허가. 얘는 허가 받아야죠. 4번 허가 신고 대상 경우에서 용도 변경 허가장 부분에 바다막개가 100 이상인 경우 104 사용승인 준용한다. 맞고요. 5번 허가 대상 경우에서 용도 변경 부분에 바다막개가 500 이상인 경우 설계 500 이상은 설계 좋아요. 1번 용도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거. 1번 운수를 발전으로 이게 자, 산, 전, 문, 영, 교, 군, 주, 기 이게 머리에서 하기는 벅차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9개나 되니까. 그럼 운수는 산업, 발전은 전기통신 내려갔으니까 신고. 2번 종교는 문화집회, 의료는 교육, 내려갔네, 신고. 운동은 영업, 수련은 교육, 내려갔으니까 신고. 교육연구 업무당 교육연구 업무, 주거 업무, 내려갔으니까 신고. 1종이 2종 같다, 근생, 1종 여기 있고, 2종은 여기 있는데, 2종의 다중이면 여기에 있네요. 이렇게 올라갔네, 이렇게. 1종이 2종 간 것이 아니고 2종의 다중은 영업에 있어요. 영업. 이게 숙박하고 똑같은 애니까. 그러니까 5번은 허가가 돼요. 5번은 허가. 10번 건축 8번 건축 허가 관련되어 있는 옳은 거. 1번 건축하란 건축물 건축할 수 있는 새로운 권리를 설정해 둔 형성행정처분. 6월달에 한번 합니다. 건축할 수 있는 권리 주는 것이 아니고 의무를 해제해. 의무를 해제하는 건축 금지. 원래는 건축할 수 있었는데 법에서 하지마 그래. 하지마 안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허가를 받으면 하지마라는 의무가 없어지는 거예요. 의무를 해제해 주는 것이지 권리를 주는 게 아니에요. 의무를 해제해 주는 형성적이 아니고 명령적. 나중에 6월달에 한번 합니다. 권리 형성적, 의무 명령적이요. 1번은 X고 2번 건축물 건축하는 데는 원칙 특자의 특자도 시군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예외 국장 허가를 받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예외로 특별시장, 광역시장 허가를 받은 국장 허가권자가 아니요.
3번은 국가나 지자체가 건축물 건축 대수 하려면 국가는 국장과 협의하고 지자체는 시도 협의 엉터리죠. 그냥 국가나 지자체가 건축하려면 그것은 그 지역을 관할하는 허가권자고 그 지역이 원주면 원주시장하고 횡성이면 횡성군수하고 협의를 해야죠. 3번 국장은 국토관리에서 특히 필요하다 인정하며 허가권자 허가나 허가받은 것만 착공 제한할 수 있다. 5. 4번 공장 이해 건축물을 허가받고 원칙 2년 내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허가 취소하여야 한답니다. 취소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하여야 한다. 9번 시장 군수가 건축 허가할 경우 미리 도의사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는 건축물이다. 틀린 거. 1번 자연환경 수질보 뭐가 나오라고요? 3층 1000, 2층이고 500이면 안 되죠. 얘는 3층이나 1000이 나와야 돼요. 2번 연면적가 10만 이상 건축물 도지사 승인인데 공장 창고 시민거층은 제외. 좋아요. 초고층은 또 제외. 더 좋아요. 자 3번 수질보 자연환경 수질보 뭐가 붙어야 돼요? 3층. 4번 자연환경 3층. 숫자를 봐야 돼요. 숫자를. 5번 주거환경 이건 숫자 보지 말고 주거환경 교육환경 위락속박 위속 주거환경 교육환경 위속 이게 나와야 되고 자연환경 수질보는 3층이 나오든가 1000이 나오든가. 그래서 1번은 틀렸고요. 10번 건축허가 틀린 거 1번 주거환경 교육환경 고려해서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있다죠. 아까 했죠. 위락속박이 주거환경 교육환경 부적합 허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2번 시장으로서 일정한 건축물 건축 허가라며 미리 건축계획서 설계도 준비해서 도지사 승인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다? 있지요. 그 일정한 건물이 9번에 왕청이잖아요. 3번 일정 요건에 따라 허가 받은 사항의 변경도 변경 새로운 게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4번 건축허가를 받으면 국계법 개발허가 받은 걸 본다. 소방 빼고 다 있으니까 본다. 5번 일정한 경우 시도가 국장 승인받아 시군허가 제한할 수 있다. 시도는 그냥 제한하세요. 제한하고 국장 승인 받지 말고 그냥 제한하고 국장한테 보고하면 보고받은 국장이 심하다, 좀 심하다, 지나치다 해제 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승인받고 제한하잖아요. 제한은 그냥 해요. 11번 신고하면 허가 받은 것으로 버는 건물에 해당하지 않는 거. 1번 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의 건축물의 대수선 아까 신고 대상 3번이네요. 2번 관리지에서 연면적 200 이상인 거 3층 이상의 건축물죠. 이렇게 나온다고. 원래 얘는 얘가 신고 대상 나오려면 복잡하다니까.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 건축인데 지구단위도 아니고 붕괴도 아니고 뭡니까? 지구단위, 붕괴, 방제도 아니다. 그게 다 써야 돼요. 그럼 너무 길어지니까 아예 차라리 속 편하게 200 이상 3층 이상. 그럼 너는 신고가 아니고 허가지. 허가. 3번 높이 3m 이하의 범위 정초 5번의 니은이었어요. 아까 신고대 5번의 니은. 4번 지구단위 계획과 산업유통령 건축한 2층인 건물수 500여인 공장 아까 신고대 5번의 니을에 있었어요. 도시지역에서 연면적 각계 100 이하인 건축물 5번의 기억에 있었어요. 답은 2번이고 12번 건축허가 제한 등 옳은 거 1번 국장은 지역계획 도시계획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허가권자 건축허가 제한할 수 있다. 지역계획, 도시계획은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하고 국장은 좀 스케일이 크게 노려야지. 국토관리, 국장은 국토관리. 지역계획, 도시계획은 특별시, 광역시, 도지사가 해야 되고 2번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는 주무부 장관이 요청하면 시군구청장이 허가나 허가받은 것만 착공 제한할 수 있다. 이러면 특별시, 광역, 도지사 기분이 업되겠죠. 장관이 와가지고 도지사님 해주세요.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쪽팔리고 어떻게 장관이 시도한테 요청합니까? 말이 안 되지. 장관은 누구한테 요청한다? 국장한테. 도지사 요청할 게 아니에요. X. 한번 건축허가 허가받은 것만 착공 제한할 때는 주민의 의견 듣고 심의합니까? 해야죠. 얘는 O. 4번 허가 착공 제한기간은 몇 년 이내? 2년 이내. 연장 1회 1년. 5번 특별시광시 도지사는 시군구청장 허가 착공 제한할 때는 국장 승인 또 나왔네. 그냥 하라니까. 예, 특별시광시 도지사는 그냥 하고 제한하고 국장한테 보고하면 보고받은 국장이 봤을 때 좀 지나치다 그러면 풀어 해제 명할 수 있다 그래야죠.
13번 공개공지 틀린 것은 1번 바다 몇 개 5천 이상의 문화집회 상업에서 건축하면 공경 확보해야 된다. 자, 5천도 좋고 문화집회도 좋고 상업도 다 좋네 이거. 2번 공경이 설치하면 건폐율을 1.2배 완화. 아니요. 위로 가는 용적률과 위로 가는 높이 제한만 1.2배 완화. 건폐율 완화 안 돼. 3번 공개공지가 긴 의자, 파고라, 정자.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줘야 되고 4번 공경 면적은 대지 면적 10% 이하나 10% 이하, 100분의 10 이하. 5번 공경이 설치하면 높이 제한 1.2배 완화. 맞아요. 14. 도로 틀린 거 1번 국회법, 도로법, 사도법, 기타 관계법 내 신설 변경에 대한 고시가 있는 도로는 건축부상 도로다. 5. 2번 실제로 개설되지 않은 계획사인 도로는 도로가 아니다. X. 얘가 가장 잘 나와요. 3번 특도 시군구청장 허가와 관련해서 도로 지정할 때는 이행에 동의받는다. 도로를 지정할 때도 이행에 동의받고 폐지 변경도 동의받고 합니다. 4번 건축법상 도로는 보행 및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구조의 함이 원칙이다. 그게 원칙이거든요. 사람도 다니고 차도 다니고. 5번 건축법상 도로 중 원칙적으로 보행,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통행도로 너비가 원칙은 4m 이상. 15번 건축선 틀린 거 1번 건축선은 대지 중 도로와 접한 부분에서 건축물 거쳐올 수 있는 선, 건축할 수 있는 선, 그게 건축선. 원칙은 대지와 도로 경계선이 맞아요. 3번 특도 시군구청장인 건축물 위치 정비, 환경 정비 필요하면 도시지에서 4m 이내 후퇴 지할 수 있다. 토지 4m 딱 좋고. 4번 지표 아래를 제외하고 건축물 담당은 건축 20m 넘어서 안 된다. 좋아요. 5번 지표 아래 부분 시군구 허가받으면 건축 넘을 수 있다. 옛날에 이렇게 나왔죠. 허가 없이 그냥 넘어갑니다. 허가 없이 그냥 넘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건축법 일부 했고 지금 우리가 한장공법이 어디까지 있고 한장공법이 건축법까지 다 나갔어요. 지금 건축법 다 나가고 이제 오늘 주택법만 녹음해서 뜨면 되니까 하여튼 다음 주 올 때 그냥 책 순서대로 그냥 갑시다. 건축법 뒷부분하고 주택법하고 순서대로 그냥 나가게. 그러니까 주택법 미리 오늘 녹음해 놓을 테니까 다음 주 올 때 듣고 오세요. 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